브레인 튜닝, 자정 경제 브리핑.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자정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지난 24시간 동안의 세계 경제와 증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증시가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4천선을 재탈환하며 반등에 성공했고, 미국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둔화 소식에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먼저 국내 증시부터 점검해 볼까요? 오늘 코스피가 전날 내준 4천선을 하루 만에 되찾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26.04포인트, 0.65% 오른 4,020.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오라클 충격으로 3,994선까지 밀렸던 지수가 바로 회복세를 보인 거죠. 상승을 이끈 주체는 누구였나요? 이날 상승은 기관 투자자가 단독으로 주도했습니다. 기관이 8,620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8,005억 원과 753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특히 조선과 방산 업종이 두드러진 반등세를 보였어요.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양분된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1.21%, SK하이닉스가 0.91%,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9% 하락했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2.12%, HD현대중공업은 3.37%, 두산의 너빌리티는 3.89%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주는 약세, 조선과 방산주는 강세였군요. 코스닥 지수는 어땠습니까? 코스닥은 더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13.94포인트, 1.55% 상승한 915점이 7로 마감했습니다. 4거래일 만의 반등이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24억 원과 1,977억 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환율 동향도 궁금한데요.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0원 내린 1,476.3영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 소식에 달러 강세가 다소 완화된 영향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미국 시장을 살펴볼까요? 간밤 뉴욕 증시는 어땠습니까? 미국 증시는 예상보다 낮은 인플레이션 지표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65.88포인트, 0.14% 오른 47,951.8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53.33포인트, 0.79% 상승한 6,774.76을 기록했고요. 나스닥은 더 큰 폭으로 올랐다고요? 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장보다 313.04포인트, 1.38% 급등한 23,006.36으로 마감했습니다. 전날 인공지능 투자 우려로 급락했던 기술주들이 일제히 반등한 겁니다. 반등의 배경은 무엇이었나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첫째,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에 그쳤는데 시장에서는 3%를 예상했거든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2.6%로 예상치인 3.1%보다 낮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네요. 맞습니다. 둘째 요인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깜짝 실적입니다. 이 반도체 기업이 1분기 실적과 전망이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하면서 주가가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게 인공지능 관련주 전반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켰어요. 전날 오라클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난 모습이군요. 그렇습니다. 마이크론은 데이터 센터용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견조하고 2026년까지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6년 자본 지출 계획도 200억 달러로 제시하면서 인공지능 투자가 여전히 활발하다는 것을 보여줬죠. 주요 기술주들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엔비디아가 1.87%, 브로드컴이 1.18% 상승했고요. 테슬라는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과 무인 택시 서비스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3.45% 올랐습니다. 알파벳도 1.91% 상승하는 등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향후 연준의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시장에서는 이번 지표가 내년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을 높여줄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셧다운으로 10월 데이터가 누락돼 있어서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그래도 방향성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채권 시장 반응은 어땠나요?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이 약 4.12%까지 하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이죠. 이게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시장은 어떻습니까?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보합권에서 움직였고요. 금 가격은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약 2,653달러 수준에서 거래되며 한 달 내 최저치 부근에 머물렀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이 금 가격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동향이 궁금한데요. 비트코인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10만 달러 선이 무너진 후 현재 8만 8천 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활성 지갑수가 2023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유동성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시장 심리도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가 10일까지 급락하며 극심한 공포 상태에 진입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시장 참여가 둔화되는 계절적 특성도 작용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심리적 저항선인 10만 달러 회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과 다음 주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내일 금요일에는 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최종 추정치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또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 지수 최종치도 나오는데요. 이 지표들이 오늘 나온 소비자 물가 지수의 방향성을 재확인해 줄지 주목됩니다. 일본은행 동향도 관심사죠? 네, 일본은행이 오늘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0.75%로 올렸습니다.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데요. 이게 엔화 강세를 불러오면서 달러 약세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는 외국인 자금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 주요 이벤트는 무엇이 있나요?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 연휴가 있어서 거래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다만 연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배당납 이슈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자금 흐름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시기입니다.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국내 시장에서는 업종 간 차별화가 뚜렷합니다. 반도체주는 단기 조정 국면이지만 조선과 방산, 기계 업종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선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둘째는요? 미국 시장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실적과 전망이 계속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마이크론처럼 긍정적 신호를 주는 기업이 나오면 반등하지만 오라클처럼 우려를 키우면 급락할 수 있어요. 변동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셋째는 어떤 부분인가요? 연말 유동성 감소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결산과 개인 투자자들의 세금 문제로 거래량이 줄면서 작은 이슈에도 가격 변동이 커질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특히 조심해야 할 시기죠.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지지선을 상실한 만큼 단기적으로는 8만 달러대 초반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다만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조정이 분할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투자 기간과 위험 감수 능력에 맞춰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신호도 있나요? 네, 인플레이션 둔화와 마이크론의 호실적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이 확인됐고요. 국내에서는 조선과 방산 같은 산업재 섹터가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고 있습니다. 단기 변동성은 있겠지만 구조적 성장 스토리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분석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내일도 자정 경제 브리핑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좋은 밤 되세요. 오늘도 브레인 튜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정 경제 브리핑, 내일도 검증된 데이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